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호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목이 목이기 위한 것, 그리고 화가 화기 위한 것, 이 부분들, 목이 왜 목인가부터 짚어 넘어가 봅시다. 목의 특성.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음양설을 어디에서 유추해 왔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리, 보편타당한 진리, 바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 특히 자전을 통해서 형성되는 원운동의 도식을 통해서 우리는 음양설을 유추했습니다. 그리고 오행설 역시 마찬가지 원운동의 도식을 통해서 지금부터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 지구와 동시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운동을 가지고 한번 분산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오행이라는 개념을 놓고 봅시다. 오행을 원운동의 그냥 5단계 운동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단계 운동체계, 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이 원은 어떠한 특성을 갖습니까? 바로 이 원은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자전이 지속되는 하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멈추지 않고 항상 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구가 돌다가 조금 피곤하다고 잠깐 쉬었다 간다든가 기분 나쁘다고 빨리 돌고 이런 일은 별로 없죠. 항상 일정한 속도로 한 방향으로 돕니다. 지구가 돌다가 오늘은 바쁘다고 뭐 놓고 온 거 있다고 가다가 뒤로 반 바퀴 돌았다가 한 바퀴 돌고 뭐 이럽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들은 지구에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운동입니다. 최소한 태양계가 존재하고 지구가 태양계 주위를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 존재하는 진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운동 형태로 구분해서 이것을 5단계로 나눠놓고 각각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A로 표현해보고 B로 표현해보고 C, D, E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나온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A, B, C, D, E만 얘기를 합니다. 1, 2, 3, 4 하면 안 되냐고요? 뭐 그래도 됩니다. 1, 2, 3, 4 할까요? 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자, A, B, C, D는 어떤 원칙이 성립됩니까? 자, A, B, C, D는 바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A는 뭡니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 형태를 얘기합니다. A의 운동 형태는 조금 있으면 B의 운동 형태로 변해갑니다. B의 운동 형태는 조금 있으면 C의 운동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럼 이 C의 운동 형태는 D의 운동 형태로, 그리고 E의 운동 형태로. 결국에는 뭡니까? A, B, C, D는 각각 운동 형태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어떻게? 다른 운동으로. 왜?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번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이 A의 운동이 B의 운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 이것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B의 운동은 A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B의 운동은 A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B의 운동에서 입장에서 볼 때 A의 운동은 뭡니까?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A의 운동에서 B의 운동을 볼 때 뭡니까? 애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A의 운동은 B의 운동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A의 운동은 B의 운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생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B의 운동은 뭐를 생해줍니까? C의 운동을 생해주죠. C의 운동은 뭐를 생해줍니까? D의 운동을 생해주죠. 그러면 D의 운동은 각각 뭐를 생해줍니까? E의 운동을 생해줍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을 만약 공식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 됩니까? 우리가 A 생 B, 그 다음에 생 C, 생 D, 생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죠. 만약 이것을 목화토금수로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목화토금수로 바꿔버리면은 목은 화를 생각한다. 즉 A를 목으로 쳐놓고 B를 화로 쳐놓고
C를 뭡니까? 토로 쳐놓고 D를 금으로 치고 이를 수라고 칩시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일단 정해보자는 얘기예요. 5단계 운동을. 어떤 목이 나무니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럼 첫 번째, 자, 목은 화를 생한다. 화는 토를 생한다. 토는 금을 생한다. 금은 수를 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글이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생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자, 어쨌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어떤 논리체계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에서. 즉 이때는 뭡니까? 바로 오행, 즉 5단계 운동은 각각 다음 단계 운동을 생해주는 운동을 반복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생해운동이라고 규정을 해봅시다. 저 선생님, 예, 그렇다면은 이 생은 되는데 그러면 극은 또 어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목 위에 뻗어가는 기운,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자, 원운동을 반복되는 원운동으로만 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객관적 시각일까요? 아니면 주관적 시각일까요? 즉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일까요? 즉 이것은 원운동을 제3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즉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제3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전하는 지구상에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같이 도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 A, B, C, D 어딘가에는 속해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자, 바로 이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우리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초기 조건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것, 자전하는 지구상에 있는 것, 이것이 상대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알기 쉽게, 자, 어떤 기점, 수라고 하고 혹은 아니면은 자, 수하고 목, 통상 오행에서 수목을 시작 기점으로 보니까 수하고 목의 기점에 우리가 있다. 여기에 있는 거다. 라고 표현합시다. 여기에 있다. 있는 지점. 누가? 사람이 이렇게 보고 가분수가 지금 됐네요. 어쨌든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이 시점을 놓고 기준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점을 놓고 기준해 보면은 다시 한번 기준해 보면은 자, 이 A의 운동을 우리는 A의 운동이죠. 이건 목의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B의 운동, 이건 화의 운동, C의 운동, D의 운동, E의 운동. 어떤 기점을 놓고 볼 때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이 운동들은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 수운동을 자꾸 반복해서 역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봅시다.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볼 때는, 저 기준점을 정해놓지 않고 볼 때는 이 운동은 각각 동등한 운동입니다. 이 한 구간 운동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에 10m를 이렇게 이동하는 운동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 봅시다. 10분 동안 10m를 운동하는 운동으로 규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자,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놓고 볼 때도 각각의 운동은 10분 동안에 10m를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준점이 있을 때 이 목 운동은 뭡니까? 시작이 되는 운동입니까? 진행되는 운동입니까? 끝의 운동입니까? 여기가 기준점, 시작점이라고 볼 때 목 운동은 최초에 뭔가 시작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기준점이 없을 때 목 운동은 그냥 오행 중에 하나, 돌아가는 운동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시작과 끝이라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운동은 다음 운동으로 변해가는 운동일 뿐인데 기준점이 정해지면은, 바로 기준점이 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인간 세계의 기준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기준점이 정해지면 목 운동은 시작의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 거고, 만약에 거꾸로 수 운동을 보면은 끝으로 돌아오는 운동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목 운동과 하 운동을 보면은 처음에 기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멀어져 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금 운동과 이 수 운동은 어떻습니까? 기준점에서 다시 줄어드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멀어지는 운동과 줄어드는 운동. 크게 보면 아까 뭡니까? 우리가 자, 아까 저기를 봅시다. 처음에 그 음양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있죠. 여기서 멀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양이라겠고 줄어드는 운동을 뭐라 해서 음이라겠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오행원을 보면은 이렇게 A 운동과 B 운동, 목 운동과 화 운동은 음양처럼 이렇게 처음 기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운동이 된다. 이렇게 둘 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그냥 양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금 운동과 수 운동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줄어드는 운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음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음의 운동. 자, 그러면은 크게 볼 때 목 운동과 화 운동은 양의 운동으로 멀어지는 운동이 되고, 금 운동과 수 운동은 가까워진 운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준점이 있을 때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토의 운동은 뭡니까? 토의 운동은. 자, 토는 여기가 토죠. 이 토의 운동의 시작과 끝을 봅시다. 토의 운동이 시작하고 토의 운동이 끝났을 때 치더라도 이 기준점으로 볼 때 이 시작과 끝 동안에 운동량은 있으되, 즉 10분 동안 10m를 똑같이 갔으되 처음에 출발점에서 더 이상 멀어진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에서 바라볼 때 이 토의 운동은 운동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지체됐지. 단지 뭐를 합니까? 토의 운동은 이 토의 운동이 지나고 나서 금의 운동으로 변하니까, 즉 양의 운동이 음의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자, 다시 아까 음양의 어떤 원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이 운동에서 양의 운동은 처음에 이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음의 운동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자 운동은 뭡니까? 중간자 운동은 특별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운동이 없이 양의 운동 멀어진 것을 다시 줄어드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운동이 중간자 운동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목화 토금술 돌 때 토의 운동 중간자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그 목의 운동과 화의 운동을 또 한번 분산해 봅시다. 목과 화는 동시에 멀어져가는 운동이 되지만 목 운동은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점으로 멀어져 가기 때문에 막 시작되는 개념이 들어가고, 화 운동은 그래서 벌어져가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 목 운동과 화 운동 개념은 둘 다 뻗어가는 양의 운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의 운동은 처음에 뻗어가기 시작하는 처음의 운동이 되죠. 화의 운동은 뭡니까? 쭉 원래 목의 운동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쭉 한 방향으로 뻗어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자, 더 이상 쭉 한 방향으로 뻗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처럼 더 이상 그만 뻗어가는 것도 아니고, 즉 토의 운동을 볼 때 시작점에서 보면은 뻗어가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는 횡적 운동이라 볼 수 있겠죠. 목의 운동을 직진 운동으로 놓고 본다면은 화의 운동은 직진과 뻗어가는 운동 두 개를 이렇게 섞어놓은 운동이 되죠. 이걸 우리가 오행의 기준으로 칩시다. 목의 기운이 뭡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강하죠. 쭉 분출되는 기운이죠. 이게 목이고, 그 다음은 쭉 분출되다 화가 되면 어떡합니까? 분출도 되긴 되지만 분출의 힘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운동 개념을 봅시다. 바로 이 목의 운동은 쭉 처음에 시작 한 방향으로 쭉 커지는 걸 목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지긴 커지되 커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옆으로 퍼져가는 운동, 이 바로 두 번째 운동을 우리는 화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특성으로. 그 다음에 목화에 뻗어가는 운동을 더 이상 뻗어가지 않게 멈추는 운동, 바꿔주는 운동, 이것이 뭡니까? 바로 토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꿔져가지고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운동, 즉 양의 운동이 처음으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확 되는 거죠. 가던 게 오는 거니까.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는 금의 운동, 금의 특성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화가 됐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수의 운동, 이 수의 운동을 우리는 수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얘기했던 오행의 어떤 논리들이 성립이 돼갑니다. 이것은 이 바로 운동의 형태는 바로 두 가지 설리는 거죠. 운동의 형태의 변화기 때문에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준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1차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목의 운동은 일단 10분 동안 10m를 감으로써 직진 운동이 되고, 그 다음 화의 운동은 10분 동안 10m를 가는데, 자 봅시다. 목의 운동은 10분 동안 10m를 이동했고, 또 10m를 시점에서부터 총거리가 10m를 이동을 합니다. 화의 운동은 똑같이 10분 동안 10m를 갔지만 처음 시점에서 이 부분까지 칠 때 처음에 이 지점이 거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길죠. 즉 그 얘기는 10분 동안 10m를 갔지만 10m가 채 안 되는 거리를 가는 형상이 된 거죠. 왜? 뻗어가는 운동과 퍼져가는 운동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목 운동이 화 운동을 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 운동은 더 이상 뻗어가지 않는 중간자 운동인 토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화가 토를 생한다, 화생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토는 다시금, 토는 금을 생한다. 왜? 운동이 바뀌어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특성을 바로 절대 완전한 원운동의 도식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됩니다.